네, 이제 4단원입니다. 도시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제 이 단원에서는 어떤 도시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지에 대한 예시를 이제 보여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 문제를 해결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떻게 있을까? 도시 문제 발생 원인은 가장 많은 게 많은 인구가 포인트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죠. 교통도 힘들고 주거도 힘들고 환경도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도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는 당연히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더 도로가 안 막히게 다니게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크로스로 안 겹치게 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아니면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는 그런 예시가 있을 거고,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지역은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경기도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세종시나 아니면 뭐 다른 인근 도시로 기능을 조금씩 분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근데 삶의 질이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물질적으로도 사람이 살기 좋으면 좋지만 당연히 정신적 가치도 굉장히 높아져야지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주는 곳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의 도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꿈의 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되어 있네요.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굴절형 버스와 원통형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해서 이 교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절형 버스니까 버스 두 대 정도를 붙여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진은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면 열대 과일로도 이제 바꿔줘요, 시청에서. 근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곳이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 원통형 버스 정류장과 깡통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버스 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IT 산업의 도시 인도의 벵갈루루라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벵갈루루는 인도 남서부의 휴양 도시였는데 일자리 부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해요.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었다. 자,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지금은 인도뿐 아니라 세계 IT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인도의 벵갈루루고요. 이 친구들이 미국하고 시차가 거의 12시간이에요. 거의 낮과 밤의 차이만 있지 시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할 때 그 일한 정보를 그 인도 쪽으로 보내면 인도에서 다음날 출근해서 계속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 시차를 이용한 또 IT 기업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를 배워봤고요. 세 번째 도시 볼까요? 소통과 화합의 도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네요. 자, 그라츠는 무어강이라는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부자들이 많고 서쪽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격차가 심하죠. 근데 이제 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통해서 동서 지역을 이어서 이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고, 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서쪽 지역에 이런 쿤스트 하우스라는 미술관을 건립해서 교류를 많이 하게 만들어서 좀 경제적 격차를 줄여보려고 했던 곳이 오스트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죠. 문화와 예술의 도시 에스파냐 빌바오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빌바오라는 도시도 축구로 유명하죠. 과거에는 철강 산업을 많이 했대. 제조업이죠. 철강 산업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쇠퇴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관광 산업으로 많이 발달할 수 있게 관광 도시가 되었다 돼 있죠. 그래서 철강 산업은 포기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런 과거에 했던 제조업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어. 그래서 이런 관광이나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1번 오른쪽 밑에 있는데 브라질이죠? 여기가 어디다? 쿠리치바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여기가 인도죠. 벵갈룰루. 자, 3번이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4번이 에스파냐의 빌바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시들이 우리 출제가 사례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 꼭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쟁과 범죄 위험이 적어서 안전한 곳이 사람이 살기 좋다. 첫 번째, 안전한 곳. 당연히 안전해야 사람이 살기 좋지. 학교 가는데 옆에 친구 총 맞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맞죠? 두 번째, 녹지 공간이 많아서 생활 환경이 깨끗한 곳.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 깨끗해야지.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음 세 번째, 일자리가 풍부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죠. 맞죠? 그 다음,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많은 곳. 이런 곳이 바로 뭐다? 살기 좋은 도시다. 우리 구미가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구미 그나마 좀 안전하죠. 경찰도 있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치안이 잘 유지가 되는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활 환경 깨끗한 곳. 일자리가 풍부한?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알았죠? 얼마나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지는. 여러분 생각에 맡길게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건데, 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해서 많은 도시가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정부 및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가? 지자체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구미죠. 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무슨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라면 축제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죠? 다음 세 번째, 지역 사회와 시민들도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미와 나라가 뭐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잘 참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도시로 잘 발전하고 있는 순천시라고 되어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로 순천시가 대표적으로 뽑혔어요. 순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슨 도시다? 생태 도시다. 선생님도 여기 가봤거든요. 순천만. 순천만을 국가정원으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뭐 했다? 협조했다. 자, 이에 따라서 갈대숲, 광활한, 철새, 갯벌, 철새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죠.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위치를 좀 봐두세요. 이 위치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우리 불쌍한 친구들이 있더라.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순천만 국가정원, 전라남부입니다. 순천만 위치 잘 파악해 두시고 어딘지 나오면 축제에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 단원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4단원은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8단원 전체를 이제 쌤이 과제로 내고 테스트 범위로 정했기 때문에 준비를 제때 하지 않으시면 힘들 거예요. 알았죠?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9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